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어미를 간통한 자의 집을 허물고 연못을 만들라입니다.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5월 1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1534년명 가정 13년 수양아들과 아내의 간통으로 남유문이 죽었으니 아내 및 수양아들을 추문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오 영산 현감 남유문이 아들이 없어서 동성의 족질 남순필을 수양아들로 삼아 집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남유문의 아내가 겉으로는 수양아들이라 하면서 속으로 음탕한 욕심을 품어 한 곳에서 침식을 하며 몰래 서로 간통하기를 오랫동안 계속하여 잠옷 추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지만 남유문만 알지 못했습니다. 영산 현감이 되어 부임한 뒤에 어떤 사람이 순필의 언간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 남유문에게 전했는데 남유문이 봉함을 뜯고 자세히 보니 편지 전체가 온통 음탕하고 더러운 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남유문이 그 편지를 가지고 늙은 어미와 함께 앉아 그의 아내를 불러다가 추궁하자 그 아내가 실상을 속이지 못하여 말이 막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남유문이 실정과 상황을 다 알고는 분개해서 화를 견디지 못하여 그의 어미와 통곡하다가 소주를 지나치게 마시고 드디어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강상의 변이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남유문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어미는 아직도 생존했으니 추문해본다면 추한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및 순필을 즉각 잡아다 가두고 추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모름지기 도망가기 전에 먼저 잡아가둔 다음 승절을 받들어 추문하라. 남유문의 어미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어서 목에다 구려할 수 없으니 불러다가 물어볼 것인지 난관을 보내 물어볼 것인지를 의금부당상과 의논하라. 또 그 언관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면 추문하기가 쉬울 것이다. 중종 29년인 1534년 5월 10일 사간원 보고서는 영산현감 남효문이 갑자기 죽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아들 남순필이 아비의 첩과 몰래 간통을 저지른 것이 여러 해였고 이것을 뒤늦게 안 남효문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술을 마시다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더 알아보고 벌을 주라고 명했지만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는데 영산현감 남효문은 아내와 자식이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조강지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자 두 번째 부인을 얻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두 번째 부인에게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효문은 대가 끊길 것을 걱정해 조카 남순필을 수양아들로 삼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수양아들과 새 마누라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남효문은 여간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효문은 영산현감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영산현은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 부근으로 한양에서 그곳은 천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임기 2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효문은 그동안 집안 사람들 모두 무탈한 것을 보고 안심했는데 그때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모르던 남효문이 어느 날 하인이 건네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가야 할 익명의 언문 편지였는데 그를 모르는 종이 실수로 남효문에게 건넨 것으로 무심코 편지를 읽어본 남효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들 남순필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였는데 모자 사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연인 사이의 구애를 담은 뜨거운 연서였던 것입니다. 남효문은 집안 사정을 가장 잘 알만한 종을 잡아 다그치기 시작했고 결국 종에게서 자기가 없는 사이 두 사람이 집안에서 오랫동안 통정한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소주만을 마시던 남효문은 화병으로 죽고 말았는데 두 모자는 남효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 아들과 어머니는 마치 부부 사이처럼 지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통분을 금하지 못하다 사헌부에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왕은 남효문의 수양아들과 후처 사이의 간통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법률에 따라 그들 두 사람을 효수형에 처하게 했는데 조선의 법률에서 근친호는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조말령, 계모와 아비의 첩을 간통한 죄를 묻다. 왕은 탄식을 했는데 그들이 정을 나눈 것이 무려 30년이라니 기가 막힌 일이고 계모뿐 아니라 첩에게도 더러운 욕정을 보였으니 이것은 고금의 역사에도 없는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다스릴 만한 법령이 없다는 것인데 조말령이 자기 계모와 서모를 간통한 죄를 보고받고 왕은 이런 죄는 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1539년 명 가정 18년 계모와 서모를 간통한 조말령을 조율하여 처결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조말령이 자기 계모와 서모를 간통하였으니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더할 수 없는 악이어서 차마 말할 수도 없고 듣기조차 할 수 없다. 서모를 간통한 것에 관련된 사관들이 이미 승복하였는데 만약 말령을 다시 영신하다가는 본장 아래서 목숨이 끊어져 그 죄상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할 염려가 없지 않다. 서모 간통이 계모 간통에 비하여 조금 가볍기는 하나 이미 승복한 죄악만도 너무 크고 엄청나서 하루도 세상에 살려둘 수 없는 일이다. 서모를 간통한 일을 사관들이 승복한 내용에 의거하여 서둘러 조율하여 처결하라. 하니 금부가 회개하였다. 조말령과 옥지의 사건은 강상을 범한 큰 죄로서 이미 승복하였으니 속히 일대로 형을 집행하여 괴악을 징계하라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의금부에서 올라온 추가 보고서는 지금 조말령이 계모 옥지와 간통한 것은 인정했지만 서모와 간통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만 숨이 끊어졌다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조말령이 계모와 통간한 것은 아비 죽은 뒤는 물론이고 그 아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루어져 두 사람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무려 3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조말령의 패린 범죄는 처음에는 계모 옥지와 간통 사건을 그의 아내가 고발해 조사했는데 조말령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모가 자기를 유혹해 그것을 떨치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계모 옥지는 조말령이 서모에게도 그 짓을 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그의 패린 범죄가 추가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조말령은 추가 범죄에 대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지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는데 조말령을 신문한 조서를 살펴보면 어느 때는 인정하다 어느 때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모와 서모 두 사람의 신문 기록은 모두 간통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왕은 다음과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 일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그의 죄는 이미 계모와 통간 사실로만도 능지처참감이다. 계모 옥지는 법률에 의거해 참하고 신문을 받다가 죽은 조말령의 시신은 능지처참시키고 조말령의 집이 통진에도 있고 한양에도 있다 하니 두 곳 모두 집을 허물고 그 터의 연못을 파서 나쁜 기운이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하라.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어미를 간통한 자의 집을 허물고 연못을 만들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